안녕하십니까. 즐겁게 배우는 한글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열양초등학교 교사 오범석입니다. 오늘은 한글 교육에 대해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무엇을입니다. 당연히 한글에 대해서 가르칠 무엇을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은 한글에 있는 자, 모음, 그리고 받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글의 자모음과 받침의 개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단자음, 복자음을 합쳐서 19개, 그리고 모음은 단모음 10개, 복모음을 합쳐서 21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글 받침은 7개의 대표 받침으로 발음되는 거에 해당되는 총 27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글에서 가르쳐야 될 무엇에 해당하는 한글 자음, 모음, 그리고 받침의 개수는 총 67개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67개가 아이들이 알아야 할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받침이 되고요. 399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자음과 모음을 곱한 개수가 되겠습니다. 즉 19 곱하기 21이 되고요. 다음 세 번째에 있는 1773의 개수는 바로 399에다 받침인 27개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에 있는 자음, 모음, 받침 67개로 만들 수 있는 글자의 개수는 총 11,172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1,172개를 저희는 다 사용하지 않고 보통 상용되는 문자가 한 2,500개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67개에 해당되는 한글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한글은 67개의 글자의 모양, 그리고 이름, 그리고 소리값을 다 알아야 됩니다. 즉, 외워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반복도 이 밑에 있는 놀이하고 글자를 만들어 보고 한글 학습장을 정리하고 그림책을 읽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67개에 해당되는 한글을 아이들이 쉽게 외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충식 학습입니다. 문자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발음 중심과 의미 중심의 교육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예를 들면 아 합쳐져서 가라는 음절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의미 중심은 이 가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음소로 가르치는 형태가 되고, 발음 중심은 음소에서 음절 형태로 올라가는, 즉 음소부터 가르치고 음절 가르치고 어절 가르치고 문장을 가르치는 형태가 되고요. 다음 의미 중심은 문장에서 시작해서 어절, 그리고 음절, 그리고 음소 단위로 내려오는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데요. 여기 최승호 시인의 말놀이 동시집에 보면 가라는 글자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오리연이라고 동시를 활용해서 가르치는 것은 의미 중심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가나다 요술책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아가 합쳐져서 가가 된다고 음소 단위로 시작해서 가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발음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습자 고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1학년, 보통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한글을 가르치는 학습자들을 고려해서 저는 놀이 중심으로 좀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지도 시에는 학생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놀이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5가지 정도의 좀 유의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준비는 짧게, 효과는 높게. 놀이를 하다 보면 준비의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놀이의 효과도 떨어지고, 다음 자주 안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는 짧게, 효과는 높게.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규칙이 너무 복잡하고 하면 아이들이 이해하는데도 어렵기 때문에 규칙은 간단하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놀이의 선정을 아이들에게 여러 놀이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직접 놀이에 대해서 자기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똑같은 놀이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루하고 반복적이 되니까 아이들이 싫어하거든요. 이럴 때 그 놀이 안에서 적절한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놀이를 시도해보는, 그래서 여기 5가지 정도를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7개의 모음, 자음, 그리고 받침을 가르치는데 모음부터 보통 시작을 하는데, 모음을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도 아이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음 글자 친구 이야기라고 해서요. 이런 글을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아래아, 이 글자 친구가 외로워서 이런 여러 가지 모음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모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도 좀 효과적인 것 같고요. 자음 친구들 이야기도, 자음 글자 친구 이야기에서도 소리가 날 때 입모양을 보고 만들었는데 재미있지 않나요? 그래서 5개의 자음 친구들은 새로운 자음 친구들을 만들었다 해서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엔 받침이 없는 글자. 받침이 없는 글자는 이 이야기에는 팔씨름을 좀 활용했습니다. 팔씨름을 했는데 매일 져가지고 그와 아가 합쳐져가지고 느 친구를 이겼다라는 이야기 글이고요. 다음 복잡한 글자들은 받침이 있는 글자입니다. 받침이 있는 글자들은 달리기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 너, 응이죠. 받침이니까 응, 사가 달리기를 하다가 응 글자가 넘어져서 가 친구가 도와줘서 강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한 본격적인 학습을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갖고 학습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글 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 큐브로 글자 만들기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2번째 영상, 한글 교육과 관련된 2번째 영상에서 이미 소개했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러준 글자를 연결구로 연결해서 글자 만들기. 다음 글자 낚시놀이는 선생님이 불러준 자석 글자를 찾아 자석에 달린 줄을 이용하여 글자를 붙여서 가져오기 활동. 다음 글자 빙고놀이는 빙고판에 글자들을 쓰고 그거를 빙고놀이를 하고 세 줄이 먼저 완성되면 빙고라고 외치는 게임이고요. 윷놀이는 윷놀이 놀이와 똑같은데 거기에 이 말판에 오늘 공부한 내용의 글자들을 쓰고 말판을 이동하면서 그 글자들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가는 놀이 형태였고요. 글자 만들기 놀이는 자음 주사위와 모음 주사위를 이용해서 굴리고 그 음절표에서 자음 주사위에서 나온 것과 모음 주사위에서 나온 걸 글자 음절표에 적어보고 단어까지 적어보는 그런 활동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2번째 영상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존에 안내해 드렸던 글자놀이 이외에 좀 새로운 3가지 정도를 좀 더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곤소곤, 그리고 보석을 찾아라, 그리고 글자 땅 따먹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자 소곤소곤입니다. 글자 소곤소곤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실전하기입니다. 실전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둘이 활동을 하는데요. 여기 칠판에는 자음과 모음 글자들이 붙어 있고요. 이 친구가 실전하기를 이용해서 이 친구에게 글자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라고 부르면 이 친구가 여기에서 자음과 모음을 찾아서 그 글자를 이렇게 붙여보는 이런 활동인데요. 읽기 교육에서 또 중요한 것이 듣기 교육입니다. 잘 들어야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아이들이 말하는 훈련과 읽는 훈련, 그리고 듣기 훈련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놀이를 좀 약간 변형을 하면 학생들을 한 5명 쭉 5명 정도 이렇게 두 모듬으로 세우고 앞에 아이한테 제시어를 알려주고, 그리고 뒤에 소곤소곤 귀에다 속삭이듯이 소곤소곤 말해서 맨 뒤에 있는 학생이 앞에서 말한 글자를 찾아서 붙이는 활동도 역시 비슷한 유형의 게임이지만 이 게임 안에서 변형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석을 찾으랍니다. 여기 밑에 있듯이 보석함을 열어서 나온 자음 모음으로 글자를 만들어 적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이 보석함에 자음과 모음의 음소, 나자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보석함을 찾고 그 안에 있는 자음과 모음으로 글자를 만들어 보는 활동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선들은 끈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탄력성이 있는 고무줄 형태로 하면 아이들이 다치지도 않고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바로 보석함입니다. 이 안에는 자음과 모음이 들어가 있고요.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이 끈에 닿지 않고 이동하면서 여기 있는 보석함을 하나 들고 저기 있는 이제 결승선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출발을 해서 이렇게 보석함을 들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도착하는 거고요. 거기 안에 있는 그 보석함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자음과 모음으로 글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 소, 더 세 글자를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학생은 여, 그, 조 이렇게 세 글자를 만들어서 비긴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에 자음과 모음을 넣고 다양하게 합성해 보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땅 따먹기라는 게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교실 바닥에 이렇게 색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놨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음절 상자라고 얘기하죠. 음절 상자라고 얘기해서 여기 주황색에는 바로 초성이 들어가고 녹색 부분에는 중성이 들어가고 그다음 마지막 이 노란색 부분에는 종성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바닥에 놓고요. 그 다음에 원 마커 같은 걸 이용해서 던져가지고 초성에 나오면 초성에 해당되는 글자를 가져가고 받침이 나오면 받침에 해당되는 글자를 가져가서 그거를 합성하는 그런 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음, 모음, 그리고 받침들을 이렇게 칠판에 붙여놓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칸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자음을 떼오고 모음을 떼오고 그 다음 받침을 떼와서 그걸 합성하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둘이 서서 이렇게 지금 원 마커를 던지고 있고요. 원 마커를 던져가지고 나온 자음이 두 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모음이 하나 들어갔고, 받침이 하나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서 총 만들 수 있는 글자의 개수가 쨘, 캔 두 개가 됐고요. 이 학생은 륵, 릭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2대2 비긴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게임도 이 게임 안에서 변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밑에 음절상자 판을 붙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자음, 모음, 그리고 받침을 붙여놓고 이건 활쏘기입니다. 활쏘기. 활을 쏴서 나오는 해당되는 데 붙으면 거기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는 그런 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한 학생은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 학생도 파란색으로 했는데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학생은 눈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네요. 눈이라는 글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뒤에 이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물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라는 글자가 완성이 되는 이런 형태의 게임입니다. 자, 이런 게임 이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숫자로 하는 루미큐브를 한글 워드 베타 버전으로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아직 베타 버전이고 아직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게임 방법은 루미큐브하고 똑같고요. 루미큐브에서 하는 걸 갖다가 여기에는 자음과 모음 타일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으로 이렇게 변형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구성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자음 타일, 모음 타일, 그리고 받침대, 모래시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고 게임이 진행되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 2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에서도 맞춤법 교육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에 아이들이 많이 자주 틀리는 그런 맞춤법들을 이렇게 좀 보여줌으로써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 두 개가 실제로 발음은 똑같습니다. 8로.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를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맞춤법 교육에 좀 효과적이어서 이런 교구 같은 것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글자 놀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기존에 안내해 드렸던 것과 오늘 뭐, 새로 추가로 안내해 드린 거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아무래도 조금 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흥미를 갖고 좀 열심히 참여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글자 놀이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교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놀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린 이 글자 놀이들이 선생님들 교실 속에서 좀 많이 활용해 보시고 많은 효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